아시안컵을 앞두고 일본 내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 관련 기사에 매번 엄청난 댓글 수가 달리며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 내용을 보면 일본 팬들이 한국 축구를 한 수 아래로 보는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이 한국 축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나니 많이 황당했는데요. 이 반응들을 읽고 정말로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 선수들이 일본을 꼭 만나서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고 한국 선수들을 더욱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네티즌의 의견일 뿐이지만 한국 축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일방적인 생각이 불편하신 시청자분들은 타임라인에 내용 요약을 해뒀으니 선택적으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응을 소개하기 전에 왜 이렇게 한일전에 대한 자신감과 콧대가 올랐는지 궁금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국가대표 A매치에서 0대3으로 일본에 2연패한 것 때문입니다. 너무도 아쉬운 결과만 보면 일본 축구 팬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전 선수 명단을 살펴보면 21년 3월 당시 20살의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고 유럽파 선수가 전혀 출전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유럽파 선수들이 대거 투입되었던 경기였습니다. 22년 7월 동아시안컵 경기는 양팀 다 K리그와 J리그 선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해외파들이 총 출전하는 경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또 최근 A매치 4연전을 넓혀서 살펴보면 2승 2패로 그 전에는 1대0과 4대1로 한국이 2연승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여러 개에서 발췌한 아시안컵에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반응들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댓글에 주신 피드백을 반영해서 반응을 소개할 때는 필요한 정보 외에는 언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한일전 양상이 어떨 것 같은지 댓글로 의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5,000명을 목표로 간절히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한국 축구인들의 반가운 소식을 모아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는 채널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토마의 부상이 가장 큽니다. 물론 그를 토너먼트 단계 이후에 활용하기 위해 데려왔지만 그의 소속팀 감독은 그가 경기에 뛰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못 뛰겠죠. 물론 미토마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것 같기는 하지만요. 한국도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은 건 같은 아시아 팀으로서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EPL 두 자릿수 득점의 선수가 2명이나 있다라는 건 정말 부럽긴 하네요. 우리 수비수들이 그 부분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손흥민은 분명 대단한 선수이며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센터포워드일 거야. 하지만 선수층이 얇으면 대처하기 쉬워. 그리고 최대 7경기를 치르는 대회에서 선발을 고정시키면 결승전에서는 전부 다친 상태일 거야. 만약 일본이 잘 턴오버하고 여유를 갖고 교체하며 승리해 나간다면 컨디션 차이가 승부를 크게 갈라놓을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난 이번에 스페인이랑 독일을 이겨봐서 세계 어느 팀이랑 하던 상관없거든? 그런데 한국 팀이랑은 좀 하기가 싫다고 해야 하나. 그냥 세계 유럽 팀들이랑 계속 경쟁했으면 좋겠어. 한국 애들은 좀 더 거칠고 특히 우리 일본이랑 할 때만 악감정을 가지고 하는 느낌이라서 우리 스타일이랑은 상극인 것 같아. 최근에 2번 다 크게 이기긴 했었는데 그때는 손흥민, 황희찬이 2번 다 없긴 했어서 이번에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질 수도 있어. 그래서 경계해야 해. 한국이 일본의 견고한 수비를 뚫을 수 있을까? 프리미어리그와 포르투갈 리그 선두팀의 핵심 선수와 잉글랜드, 독일, 네덜란드 상위 팀의 핵심을 이루는 볼란치, 사이드백, 센터백을 뚫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런 광경은 전혀 상상할 수 없어. 출발이 빠르고 강해서 볼을 회수하고 정확한 기술과 넓은 시야, 뛰어난 연동성으로 연결해 나가는 일본이지. 만약 한국에 기회가 있다면 멀리서 손흥민의 중거리 슛이나 프리킥, 코너킥 정도일 거야. 점유율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공격 서드와 파이널 서드에서의 찬스 메이킹 수는 압도적으로 일본이라고 생각해. 반대로 한국의 미드필드에서 하다는 인재가 부족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 중거리 슛이나 짧은 패스를 좋아하는 일본을 억제하려면 한국의 골키퍼가 대박을 칠 가능성에 의존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한국에는 한국의 장점이 있고 일본에는 일본의 장점이 있어. 어느 클럽에 속해 있어서 강하다는 시대는 지났어. 그게 통한다면 월드컵에서 일본은 스페인이나 독일에 이길 수 없어. 각자가 자신들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에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면 좋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 한국 말 그대로 얼클이라고 부를 만한 경쟁력 있는 선수들 많아 인정할게.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이 4명의 수준으로만 11명을 채웠으면 니들은 지금 브라질, 프랑스랑 경쟁하고 있을 거야. 그 4명을 제외한 공격진이랑 미드필더까지는 나름 괜찮아.
우리 이론 평균이랑 비교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나머지 수비수들 수준이 너무 떨어져. 절대 일본 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안 보여서 질 것 같지가 않아.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이 한 골씩 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5골 넘게 넣을 것 같아. 김민재가 있다고? 김민재 혼자 수비하니?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은 틀림없고 그 의미에서는 월드 클래스의 포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대표팀에서 손흥민이 활약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토트넘에서 골을 많이 넣는 것은 단순히 팀의 개인 기술이 높기 때문이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볼 돌리기를 완수할 수 있는 멤버가 모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같은 시스템이 한국 대표팀에서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한국 대표팀은 전방에는 개인 능력이 높은 선수들이 있지만 뒤는 김민재 말고는 눈에 띄는 탤런트가 없어. 예를 들어 일본 대표팀과 싸웠을 때 일본의 하이프레스를 벗겨내고 손흥민이나 황희찬에게 볼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 예전에 일본이라면 롱볼을 넣으면 어떻게든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토미야스, 이타쿠라, 엔도, 마츠다 등의 피지컬에서 쉽게 지지 않는 멤버가 모여있다고 생각해. 손흥민, 김민재는 틀림없이 월드 클래스야. 아시아 역사에서도 최고일 거야. 하지만 축구는 개인 경기가 아니라 팀의 종합력이야. 스타팅 11명과 서브를 포함한 종합력에서는 일본 선수들의 질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에는 절대가 없고 예상치 못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스포츠야. 정정당당하고 페어하게 축구를 해주면 손흥민이나 김민재 레벨의 선수들이 있는 팀과 현재 일본이 싸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아시아에서 보지 못한 레벨의 경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바야. 사실 아시안컵 어쩌고 얘기해서 짜증났었다. 아시아 팀들의 수준이 너무 낮고 차라리 그냥 소속팀에서 개인이 활약하는 모습이 훨씬 재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한국에 높은 수준의 선수들이 몇 명 있는 거 보고 이 정도면 꽤 재밌는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조직력은 이미 세계 최정상이다. 하지만 상대도 세계 최정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몇몇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길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면 그들도 한동안은 이런 기사를 안 쓰지 않을까.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의 공격은 확실히 강하다고 생각해. 말한 내용에 틀린 것은 없어. 하지만 DF, MF에서 시작되는 게임 전체의 구성이 없다면 설사 최전방에 음바페, 홀란드,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들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건 축구 팬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야. 한국은 결코 나쁜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본인으로서의 편견 없이도 팀 전체의 퀄리티라는 면에서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의 여러 면에서 우위가 있다고 생각해. 물론 한국 분들 중에서도 축구에 밝은 분이라면 아실 거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이 댓글 쓰신 분 말대로 축구를 잘 안다면 일본이 우위가 있다고 느끼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럽 군단 20명은 분명 대단한 일이지만 그 중에서 강팀에서 정규로 뛰고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 소시에다드 쿠보, 브라이튼 미토마, 리버풀, 엔도, 그리고 팀 밸류가 조금 떨어지지만 이토 주냐 이 4명은 정말로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일본의 주력이야. 토미야스는 부상이 많아서 힘든 점이 있어. 위에 언급한 선수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후보는 라리가 5위권 팀에서 팀 내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다음 리버풀 엔도 선수는 확실히 선발 느낌은 아니고 리그 경기로만 따지면 19경기 중에 11경기 출전 7번 선발이었습니다. 컵리그와 유로파리그까지 따지면 15경기 출전 8번 선발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세계 정상권 팀에서 주전은 아니지만 나름 쓰이는 선수입니다. 프랑스 리그 파리 랭스 팀의 이토 주냐 선수. 이 선수도 이강인 선수의 파리 팀과 한 경기를 본 적 있는데 꽤 센스 있는 플레이를 잘합니다. 현재 이 팀의 주전이고 공격 포인트는 2골 4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 미토마 선수. 이번 시즌 3골 4어시, 황희찬 선수 11골 3도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본은 전반적으로 탤런트가 고르게 있고 반대로 한국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손흥민과 황희찬은 분명히 결과를 내고 있어. 반대로 미토마는 부상에서 돌아오고 있고 후보도 부상이 잦아. 그리고 김민재도 정말 대단해. 토미야스도 부상이 많아. 하지만 전체 11명을 봤을 때 사이드백과 미드필드가 너무 약해. 그리고 일본은 2에서 3명의 주력이 안 좋을 때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있어. 이미 일본은 아시아 수준,
그것도 동아시아에서는 절대로 지지 않아야 할 전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 알았어. 아시안컵에서 현실을 보여줄 테니까 조기 탈락만은 하지 마. 영원한 라이벌이야. S클래스가 3명 있어도 A클래스 11명 있는 팀에는 이길 수 없어. 개인의 힘에만 주목하고 있는 건 축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역시 한국 미디어답네. 한국은 수비가 약한 거 알지? 물론 민재는 대단하지만 분데스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몇 번이나 했고 당연히 상대는 거기를 노릴 거고 무엇보다 다른 선수들이 J리그 수준이야. 일본은 한국의 공격진을 방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은 일본의 공격진을 방어할 수 없어. 싸워보면 알게 될 거야. 일본으로서는 호주, 이란, 사우디가 더 어려울 것 같아. 아시아에서 그나마 흥미있는 팀이 한국 정도인 건 사실이니까 저 나라 미디어에서 흥분하는 거 이해한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 대회에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워낙 한국에 지금 폼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하니까. 하지만 확실한 건 손흥민 선수가 은퇴하고 난 뒤 다음 세대에서는 일본이 전혀 질 것 같지가 않다. 자랑하는 세계 최고급 선수를 예선리그부터 결승까지 계속 쓸 건가요? 하지만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은 꽤 강력하지. 각 소속 팀에서의 실적이 한정되지 한국 대표팀에서는 모든 강점이 사라져. 어차피 결승에서 맞붙게 되어도 일본 특유의 스코어 5대 0이겠지. 한국과 싸우게 된다면 그들이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압승을 해줄 거라 믿고 있어. 여러 황당한 반응들이 더 많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나 비꼬는 댓글들을 최대한 줄이고 가져온 내용입니다. 꼭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 선수들이 활약해 이 황당한 자신감을 꺾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아시안컵에서의 활약 응원하겠습니다. 구독자 5,000명을 목표로 간절히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한국 축구인들의 반가운 소식을 모아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는 채널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